안녕하십니까. 23년도 상반기 입소용 기관 대상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해설을 맡은 요양기준실 기관관리부 1팀 과장 김은희입니다.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성격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사항 및 공단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센터 정보공유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고려하여 영상 자료를 만들었으며 본 자료는 운영센터와 동일한 자료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만족도 설문조사는 오는 6월 30일 금요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 자료 시청 후 입소용 기관 대상 설문조사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관련 자료 업무부서와 공유하고 23년도 하반기 정보공유협의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23년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의 교재 2페이지 목차 순서대로 하였으며 담당 부서를 교재에 명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전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적정 정보 게시를 통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 강화 및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동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로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해당 장기요양기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화면 경로는 로그인 후 기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포털에 접속하여 요양자원, 장기요양기관 관리,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록 화면 순으로 이동하며 화면의 기본 정보부터 마지막 게시판까지 총 11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탭의 구성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급여 종류별 정보 게시 항목입니다. 입소용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의 경우에는 총 8종의 정보 게시 항목이 있으며 이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3년 6월 22일 시행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설치 현황을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 게시 주기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즉시 입력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즉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정보 게시에 대한 전산 입력 방법은 교재에 명시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 부분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대상은 입소용 장기요양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이며 치매 전담형 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시설장은 감염병 발생 즉시 보호자, 공단,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며 입소자 격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관의 공단 보고 방법입니다. 기관은 코로나19 확진 시 기관 포털에 전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옴, 결핵 등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 일부는 공단 운영센터에 문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5월 11일부터 옴, 결핵 등 감염병은 문서 통보가 아닌 기관 포털 전산 시스템 등록 통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산 처리 방법 등 Q&A는 기관 업무 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책자 324페이지에서 3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양시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관련입니다.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교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요양시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23년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설치 의무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필수 설치 장소는 복도 포함 각 공동거실,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각 한 대 이상씩입니다. 침실의 경우는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 각 침실별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영상정보 보관 기간은 60일 이상 보관이 원칙이며 120일을 초과하지 않게 보관합니다.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익 제정 및 개정 중이며 설치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자료는 5월 중 제작 배포 예정입니다. 네 번째, 치매 전담형 장교양기관 확충 지원 부분입니다. 치매 전담형 장교양기관 이용 대상자는 장교양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에서 5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 등급자입니다. 다만 2등급 중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인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원의 치매 전담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마지막 장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 항목 중 치매 전담령의 체크 여부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운영 지침은 장교양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 전담령 기관 한시적 지원금 종료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 치매 전담령 사업을 개시한 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는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준 기간이 23년 1월 1일자로 고시에서 삭제되었으며 해당 기간 안에 사업 개시한 기관에 대해서만 최초 급여 제공월로부터 36개월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 전문 교육 이수에 관한 특례기간 만료 관련입니다. 19년 1월 1일 이후부터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치매 전담령 장교양 기간에 한해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는 그 배치 인력을 합한 수의 50%까지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교육 이수 유예한다는 부분과 교육 유예를 받은 요양보호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 배치한 것으로 인정한 특례기간이 23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참고로 단독 운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주야간 보호에서 시설장이 프로그램 관리자를 겸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전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은 장교양 수급자 중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 대상은 신청 당시 장교양 기간 근무 종사자로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입니다. 교육 방법은 이론과 실습은 온라인 교육, 시험은 집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학습기간 약 1개월로 요양보호사는 39차 시, 프로그램 관리자는 47차 시입니다. 시험은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개월 이내로 요양보호사는 1시간, 프로그램 관리자는 2시간 실시하며 교육비는 방문 요양 시설 과정이 4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은 4만 9천 원입니다. 23년도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총 8차수로 공고 및 신청은 3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집합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교육 공고는 장교양 홈페이지에 알림 자료실 종사자 마당에 게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부분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 예비사업으로 운영되며 참여기간은 최대 50개소로 확대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장교양 1등급부터 5등급 인정자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급여, 타법령 간병급여를 제공받는 자와 주야간 보훈의 치매전담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운영 방법은 주야간 보호 이용 여부에 따라 통원형, 방문용으로 구분 운영되며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복합 제공됩니다. 비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계약의사 및 협력의료기관 운영 안내 부분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의사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의사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의사를 희망하는 자는 직역별 협회에서 주관하는 3시간의 계약의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의사는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 계약의사 활동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의사 추천을 요청하는 요양시설의 장은 계약의사 지정을 위해 운영규정의 계약의사 추천 요청서를 지역의사회에 송부하여 추천을 요청하고 지역의사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요양시설의 계약의사를 추천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의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요양시설은 추천받은 의사와 7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의사로 지정한 후 협약서를 작성하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인사카드 관리에 인사신고 전산 등록 후 시군구에 신고하고 지정계약의사,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 계약의사 지정 통보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는 의사는 입소자별 월 2회 이상 진찰 후 포괄평가 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계약의사 임기는 1년이며 임기 만료 전 반드시 재지정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회복지 시스템 인사카드 관리 화면에서 퇴사 처리 후 신규 지정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지정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내 인사카드 관리에 직위 및 직종, 인력 변경 관리의 직종에 반드시 계약의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협약 절차입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은 운영 규정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며 협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요양시설은 희망이음을 통해 전산보고로 시군구에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 의료기관 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의사활동 및 포괄평가 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희망이음에서 전산 비정형 업무보고 후 시군구의 의료기관명, 협약기간 등 협약 내용을 행복이음 정기요양기관 대장관리 화면에 등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계약의사 제도 운영입니다. 한시적 계약의사 제도 운영은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계약의사의 유선 상담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20년 3월 1일부터 별도 종료 통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양시설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약의사의 시설 방문이 곤란한 경우로 방문 예정일에 유선 상담 후 원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수급자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단, 계약의사는 요양시설 간호인력과 협업으로 유선 상담을 통해 입소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원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진은 불가능하며 재진 시에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해 처방전은 발급 후 포괄 평가 기록지에 투약 처방에 대한 전화 상담 관련 내용을 작성 보관 후 요양시설 방문 시 이관해야 하며 비용은 원해 처방전이 발급된 진찰건에 한해하여만 재진 빈찰 비용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원해 처방전 발급이 없는 상담만 진행한 경우에는 진료비용 청구가 불가능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한시적 계약의사 제도 운영의 두 번째는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원격 진찰 비용 산정 관련입니다. 이는 코호트 격리된 요양시설의 비확진 격리자에게 유무선 또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진찰 또는 원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21년 12월 28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의사는 요양시설 간호인력과 협업으로 유무선 전화 또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을 통해 입소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찰 또는 필요시 원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호트 격리 기간 내 진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 SNS,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상담은 제외되며 요양시설이 코호트 대상 기관이더라도 개인별 또는 구역별로 격리 해제된 입소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의사는 유선 또는 영상으로 진찰 및 원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포괄 평가 기록질안에 코호트 격리 기간 및 진찰 내용 등을 작성하고 요양시설 방문 시 이관하여 요양시설에서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은 원해 처방전 발급과 상관없이 재진 진찰 비용의 100% 지급하며 본인 부담금은 코호트 격리 해제 시까지 본인 부담률에 따라 부담합니다. 계약의사와 협약의료기관에 대한 비교표는 교재 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부분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동일 기간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장기 요양 요원에게 지급됩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지급 대상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인력이며 근무 기준은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근무 기간은 36개월 이상입니다. 지급액은 매월 36에서 60개월 미만은 6만원, 60에서 84개월 미만은 8만원, 84개월 이상은 10만원입니다. 영양사와 조리원은 22년 확대된 직종으로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에 한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무로 인정하는 경우는 9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재 30페이지 및 장교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제11조의 4 장기근속 장려금 항목입니다. 9번째,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안내 부분입니다.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이는 전체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등에 따라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지출 비율을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 내역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매월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급여 유형별로 장기요양 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간부담금, 퇴직정립금이 해당되며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및 원거리 교통비를 제외한 기관에서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교통비 등 장기요양 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복리후생 업무 추진 및 기관 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 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는 장기요양 기관이 공단 포털 화면에서 급여 유형별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지출 금액을 직종별로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23년도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은 교재 33페이지와 같으며 급여 유형에 따른 장기요양 요원 및 인건비 지출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여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 유의사항으로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 내역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장기요양 요원에 해당되지 않는 조리원, 영양사의 장기근속 장려금 및 코로나19 한시적 방역지원금 항목은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 유형별로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홈페이지 알림 자료실 공지사항에서 인건비로 검색하여 22년 인건비 지출 내역 관련 답인도 질의응답 사례 안내 또는 22년 인건비 지출 비율 변경사항 및 답인도 질의응답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의사소견서 개정 관련 안내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의 전반적 질병이나 건강, 일상생활 기능의 문제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 평가를 통해 정확한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함으로 등급 판정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이나 이후 서비스 제공 등 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23년 3월 1일 개정되었으며 개선 항목으로는 작성 자격 세분화, 입원력, 약물치료 내용 등 의학적 판단 항목 신설과 신체, 인지기능 작성이 강화되었으며 의료처치 등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치매진단 보완 서류는 치매진단 확인 위주로 간소화되었으며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개정된 발급 비용은 교재 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청구상담 봉사자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 부분입니다.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종사자를 청구상담 봉사자로 위촉하여 기관 입장에서 지역 밀착형 청구상담을 제공하는 청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선발 기준은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종사자로서 전체 장기요양 기간 근무 월수 중
청구 경력 기간이 60개월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및 건강보험 체납이 없는 경우입니다. 청구 상담 봉사자 위촉은 지역본부 내 급여 종류별 기관 수를 감안하여 위촉하며 위촉 방법은 공단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 기간의 문서 시행 후 봉사자 신청, 접수 및 추천을 받아 공단 지역본부가 운영하는 선발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선발위원회는 봉사자 선발 및 관리, 간담회를 주관합니다. 위촉된 청구 상담 봉사자는 청구 관련 문의 시 상담 후 즉시 장기요양기관 포털 로그인 후 전산에 등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소급 등록 가능합니다. 청구 상담 봉사자는 재능기부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이 원칙이며 사익 목적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담활동 실적에 따른 평가 가점 부여 및 나눔 자료를 매월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지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2번째, 청구 그린 기간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간 급여 기준에 적정하게 청구하는 우수기관을 청구 그린 기관으로 선정하여 청구 업무 모델화를 통해 청구 업무 능력 상향 평준화 및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전체 청구 기간의 1%에 속하는 청구 우수 기관으로 급여 비용 조정 및 환수 미발생 등 6가지 항목의 작용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합산 정수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청구 그린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신규 개설기관 청구 방법 설명회 시 교육 강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단 지역본부별 간담회 시 청구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청구 그린 증서 수여 및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대국민 홍보와 민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청구 그린 기관으로 표시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3번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입니다. 이는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재정누수 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과 장기요양 급여 비용 부당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이 신고 대상이며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억,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이거나 그 밖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방법은 공단 운영센터, 지역본부, 본부에 내방 및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과 장기요양 홈페이지 더 건강보험 모바일 앱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경로는 교재 42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단 익명 신고의 경우는 인터넷, 모바일 앱 접수만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은 제외됩니다. 14번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 부분입니다. 본 자료의 교육 내용들과 이미지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의 유형별 정의 및 대표적 행위는 교재 46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른 6가지 금지 행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은 노인에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학대 행위자란 노인복지법의 6가지 금지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후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뜻합니다. 시설학대란 노인복지시설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노인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1년 6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신고 현황 및 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전체 신고 건수가 1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이 6,774건, 전체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재학대가 739건으로 약 10.9%에 해당됩니다. 학대 대상 성비는 여성이 남성의 3배이며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88%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활시설 7.9%, 이용시설 1.3%로 꾸준히 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배우자 29.1%, 아들 27.2%, 시설 관계자 25.8%를 차지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노인학대 신고가 가능하며 노인복지시설 장교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교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노인학대 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번 또는 수사기관 112로 신고하고 신고 시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며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시 주요 확인사항 및 개입 절차는 교재 51페이지,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장교양 웹진 행복한 동행 관련입니다. 장교양 웹진은 장교양 제도 홍보 및 노후생활 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제도와 이슈 등을 시일성 있게 전달하고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며 장교양 종사자의 급여 제공 과정 관련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월 5일경 웹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웹진의 구성은 건의 강의, 즉 건강한 소식, 이로운 정보, 강력한 노후, 이벤트 참여, 총 4개 섹션 12칼럼으로 다양하고 흥미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웹진 구독 방법은 장교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림 자료실 내 홍보관에서 장교양보험 소식지에서 구독하거나 모바일 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장교양 웹진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16번째,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관련입니다.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는 복지연구 급여 제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 및 다양한 고령친화 용품을 전시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전시 체험관은 원주시 황금로 공단본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고령 친화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 및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이동전시 체험관은 전시 체험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올바른 사용법 등을 안내하는 데 있습니다. 이동전시 체험관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부서 상담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3년도 상반기 입소용 기관 대상 장기요양정보공유협의회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 내용에 관한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각 자료 상단에 해당 부서를 명시해 놓았으니 관련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관리부 1팀 과장 김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